생방송으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CJB 모닝와이드, 지금 시각이 8시 2분이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최혜윤 리포터와 함께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인류의 역사는요, 몸짓, 소리, 그리고 문자, 그 다음으로 지금의 컴퓨터 이전 인쇄를 통해 이른바 정보혁명을 통해서 계속해서 발전해 왔는데요. 네. 제가 이렇게 거창하게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는 건요, 이분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1377년 당시 고려라는 이름을 지녔던 한국에서 만들어진 놀라운 혁신은 무엇일까요? 그 정답을 고인쇄박물관에서 공개합니다. 와, 이게 바로 세계기록문화유산에 등재된 직지인 거죠. 네, 금속활자는 직지를 찍을 때 사용했던 활자들을 630년 정도 만에 저희가 전통 방식으로 복원한 활자들입니다. 이걸 직접 하신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직지를 찍을 당시에는 이 활자를 만드는 전문 장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다 가능했지만 지금은 기술을 복원해서 하시는 활자장 선생님께서 직접. 이걸 만드신 분을 제가 직접 만나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네, 지금 저희 박물관 바로 앞에 가면 이분이 직접 이 활자를 만드는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역사를 만나는 듯한 이 벅찬 가슴을 어찌해야 할까요? 또 찬란한 혁신을 재현하는 일이란 무엇일까요? 자,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감히 가늠할 수도 없는 천년의 역사를 이어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주인공을 만나기 위해 찾은 곳은 고인쇄박물관에서 그야말로 엎어지면 코다할 곳에 있지 뭡니까? 살며시 문을 열고 안을 들여다봤는데요. 아니, 지금 우리 타임머신 타고 온 거예요? 여기 웬 한복을 입으신 분들이 작업을 하고 계신데요? 한번 가볼까요? 보세요, 제 말이 맞죠? 이게 꿈이야 생시야. 일단 볼을 꼬집어 보니 아픈 게 꿈은 아니더라고요. 조심스럽게 말을 건네봤는데요. 금속 활자 3만자를 복원한 장인이 여기에 있다고 그래서 제가 찾아왔는데 저 잘 찾아온 거 맞나요? 네, 맞습니다. 환영합니다. 저는 여기 청주시 금속활자 전수교육관장이면서 국가무형문화재 101호 금속활자장 전임인호라고 합니다. 무형문화재를 제 눈앞에서 직접 보고 또 이야기를 나누게 됐다니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반가운 인사를 나눴으니 이제부터는 저 윤포터의 본분을 다하렵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건 또 꼭 물어봐야 되는 성격이거든요. 네. 이 한복을 왜 입고 계신 거예요? 이게 원래 그 고려시대에 이 복장을 하고 이 금속활자를 만들었다고 해요, 고증상. 그리고 안에는 이제 우리가 면으로 만든 한복을 이제 입고 있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안전을 위해서 쇠를 다루고 위험한 거를 다루고 있다 보니까 아마 안전도 쪽에서도 가장 이게 그 효율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고려시대 때 그 정신, 직지의 정신을 받아들이는 것과 동시에 또 안전까지 챙길 수 있는 게 이 한복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복장으로 몸과 마음까지 다스리는 이민호 금속활자장, 역시 장인은 다릅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3만자 복원의 비밀을 파헤쳐보도록 할까요? 제가 지금 새기고 있는 거는 밀랍주조 방법이라고 그래서요. 그 우리 토종벌에서 축출한 그 밀랍을 이용을 해서 활자를 만드는 방법인데, 또 한 가지의 방법은 나무에다가 새겨서 고운 모래를 이용을 해서 틀을 만들어서 쇳물을 붓는 방법을 주물사 주조 방법이라고 해요. 와, 저는 이 글씨 새기시는 데서 눈을 못 떼겠더라고요. 한 획 한 획을 다 살리시는 거 보면서 와, 장인은 다르다 느꼈습니다. 아니, 근데 이걸 하신 지 총 얼마나 되신 거예요? 제가 84년부터 글씨를 새기기 시작해서 한 지금 37년을 하는 것 같습니다. 2016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 직지가 고려시대 밀랍주조법 그대로 복원됐습니다. 복원된 직지 상하권 78판의 활자는 모두 3만여 자에 이르는데요. 하권은 프랑스에, 상권은 목판본만 존재해 고증을 통해 만들어내야 하는 어려움을 겪었지만 금속활자와 직지의 부활은 활자장인의 5년에 걸친 땀의 결실 그 자체였습니다. 처음에는 인쇄의 목적을 두고 저도 당연히 금속활자장으로서는 인쇄의 목적을 두고 이거를 시작을 했죠. 그런데 이걸 만들다 보니까 이 3만자가 다 다르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스님들이 다 깨달음을 한자 한자 다르게 해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아마 다르게 하지 않았나 이렇게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글자가 완전한 활자로 모습을 드러내기까지 그 과정은 깨달음이기에 무엇 하나 허투루 할 수가 없습니다. 자그마한 글자 조각들 고운 모래 한 줌을 올려놓고 깎아내는데 숨을 죽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민호 활자장 곁에는 늘 든든한 한 사람이 이 과정을 함께합니다. 누구실까요? 와, 선생님 제가 보니까 이게 정말 정성도 많이 들어가고 까다로운 작업이네요. 아니 근데 전 아까부터 궁금했던 게 옆에 계시는 분이 선생님의 한 손길을 정말 맨눈으로 지켜보고 있더라고요. 네네. 제자분이신 거예요? 아, 우리 그렇죠. 이수자이면서 아들이에요. 아, 아드님이시구나. 예. 그러고 보니까 좀 닮은 것도 같고. 아니 아드님은 이렇게 아버님 곁에서 이수자가 되신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2015년도에 이제 이수자가 됐으니까 5년 정도 됐고요. 그래서 지금 아버지 겸 이제 스승님 곁에서 계속 배우면서 보고 이렇게 배우고 있어요. 금속활자장은 조각, 주물, 도판, 인쇄까지 최소 4가지의 기술을 완벽하게 연마해야만 한다니 이수자가 걸어야 할 배움의 길은 멀기만 할 테지요. 이를 해내고 있는 장인은 인고 끝에 마주한 것이 다름 아닌 아름다움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분들은 뭐 아름다움이 뭐 꽃이 아름답다, 자연이 아름답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게 뭐냐면은 모래 속에 활자의 자욱을 다 보면서 제가 이걸 꽂아보네요. 근데 그때의 이 아름다움은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최고 아름다움을 만끽을 해요. 금속 활자를 센 물을 저기에다 딱 부어가지고 이게 나온다는 보장성이 없어요. 근데 이 활자가 쫙 나왔을 때 그 성취감, 내가 이 돈보다도 수입보다도 이런 금전적인 것보다도 더 즐거운 게 이 성취감이 더 즐거웠기 때문에 제가 이 길을 가는데 전혀 손색이 없어요. 네. 무형문화재와 이수자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의 일상은 오래전부터 계산에 자리한 이 작은 작업실에서 이어집니다. 이곳에 올 때면 두 사람이 가장 먼저 살펴보는 것이 아니 글쎄 벌집이라고 합니다. 벌집이요? 와, 관장님 집이 운치 있고 너무 예뻐요. 근데 여기에 벌통까지 있네요. 아니 이거는 뭐 부업하시는 거예요? 웬 벌을 키우세요? 부업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제 이 밀랍을 축출하기 위해서 이제 토봉으로 제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벌은 이제 잘 키워서 이제 겨울에 이제 꿀은 따먹고 그리고 꿀을 따먹은 찌꺼기는 갖다가 다시 끓여서 정제를 해서 밀랍을 축출하는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토봉을 제가 사육하고 있습니다. 아, 여기서도 결국에는 이렇게 일 생각뿐이시네요. 역시 그렇죠. 장인은 장인입니다. 대단하십니다, 정말. 네. 아무렴 금속활자와 직지에 대한 그 노력을 누가 말릴 수 있을까요? 달달하고 따뜻한 꿀차 한 잔과 함께 이제까지는 또 다른 대화의 물꼬를 터봅니다. 자, 여기서는 관장님과 이수자가 아니고 아버님과 아드님으로 제가 이제 한번 호칭을 바꿔보겠습니다. 네네네. 아버님 같은 경우에는 금속활자를 어떻게 처음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84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때는 이제 글씨 새기는 일을 쭉 해왔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96년도에 이곳에서 이제 저희 스승님을 만나 뵙게 되면서 이제 96년도 이제 후반서부터는 문화생으로 들어가서 이제 제가 쭉 지금까지 금속 활자를 하게 됐죠. 그럼 아드님은 아버님의 일을 쭉 보면서 자연스럽게 이쪽 길에 입문하신 건가요? 이게 어릴 때부터 그냥 보면서 자라왔던 게 각을 하는 거고 만드시는 걸 이렇게 계속 어릴 때부터 봐와가지고 그냥 자연스럽게 저도 그냥 어릴 때부터 한번 따라하게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일을 자연스럽게 접하게 되더라고요. 금속활자장의 아들로 태어나 피할 수 없었던 숙명. 대를 이어가는 길에 들어선 그 순간을 아들은 이렇게 회상합니다. 한 2011년도 그때가 직지 3만자 복원할 때였어요. 그때가 진짜 워낙 힘들어가지고 저는 많이 잡아야 4-5시간 아버지는 거의 안 주무시고 일을 했고요. 몰래 도망을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일이 너무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너무 힘드니까요. 막상 도망을 가보니까 부모님 힘든 게 눈에 보이잖아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일을 그냥 악착같이 했던 것 같아요. 더욱.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때 일 때문에 제가 성장하지 않았나. 힘들고 어려운 작업의 특성과 무엇보다 수요가 없어 경제적으로도 빛을 보지 못하니 금속활자 이수자를 자처한 건 오로지 아들뿐. 이민호 활자장은 스승과 아버지 그 사이에 있는 안타까운 마음을 애써 다잡습니다.
제자로서는 그 참 자랑스럽지만은 아들로서는 여러 가지로 뭐 경제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마음이 아플 때도 있죠. 그랬든 어쨌든 누군가는 이 대를 이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지가 한다고 뒤늦게라도 결정을 내려서 이 길을 가고 하니까 저로서는 뿌듯하죠. 직지 금속활자 3만자에 담긴 것이 비단 역사의 재현에만 있지는 않을 겁니다. 천년을 이어간다는 것, 감히 어림짐작도 할 수 없는 큰 견딤이 수반되어야 하는 일이겠죠. 저는 오늘 두 분을 보면서 내가 지금까지 지켜온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또 견뎌온 것이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두 분께 금속활자란 어떤 의미일까요?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저는 그런 인생을 시작했다고 보여지고요. 정치감, 뭐 어떤 무해소유, 뭐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서 저한테 미래도 또 다시 태어난다 하더라도 이 금속활자장으로 가는 게 저한테는 가장 제 몸하고 제 생각하고 모든 게 잘 맞지 않나 이 생각을 합니다. 남들한테는 어려워 보일지라도 저는 항상 옆에 보고 자라왔기 때문에 그냥 가족 같은 느낌? 그 앞으로도 계속 봐야 되기 때문에 금속활자는 그냥 가족? 그런데 제가 아드님한테 한 첩보를 들었어요. 스승님인 아버지가 조금 어려워서 오붓한 사진을 제대로 좀 못 찍어본 게 아쉽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두 분을 만난 기념으로 예쁘게 사진을 하나 찍어드리려고 하는데 괜찮으실까요? 네, 괜찮습니다. 네. 활짝 웃으며 찍은 사진은 훗날 꺼내보는 순간마저 행복하게 만드는 법입니다. 서로 의지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지켜내는 금속활자도 늘 오늘만 같길, 그 바람을 사진 속에 담아봅니다. 자, 직지 한번 외쳐볼까요? 직지! 네, 이렇게 묵묵히 전통을 이어왔던 아버지, 그리고 그 뒤를 따라가기로 한 아들. 아무래도 이 부자가 없었다면 지금의 직지는 볼 수 없었을 것 네.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 금속활자라는 것이 판로가 마땅치가 않아서 소위 돈이 되는 일은 아니라고 해요. 하지만 정말 없어져서는 안 될 우리의 소중한 유산, 역사인 것만은 너무나 명확하잖아요. 그 길을 이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뚜벅뚜벅 걸어가는 이 두 부자의 모습을 보면서 저도 많은 것들을 좀 느끼고 깨닫게 되더라고요. 계속해서 금속활자의 역사를 이어갈 우리 멋진 두 분의 앞길에 꽃길이 가득 펼쳐지길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화면을 통해서 만나본 두 분 모두 귀한 분이 아닌가, 우리 전통을 이어가는 그런 분이니까 말이죠. 이 장인과 그리고 이수자 모두 보면서 무언가 마음이 좀 숙연해지기도 하고 감사한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전통을 이어가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써주시고요. 저희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